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준비 문제 중에 전화번호 목록이라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이해해보고 단순화해서 핵심을 한번 꿰뚫어보고 솔루션을 도출을 해볼 텐데 한 3가지 정도 해결책이 오늘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핵심은 그냥 전화번호가 접두어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에 적힌 전화번호 중 한 번호가 다른 번호의 접두어인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접두어이면 false 아니면 true를 리턴하는 것.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제한사항으로는 주어지는 파라미터인 폼북의 길이가 1 이상 100만 이하입니다. 그리고 각 전화번호의 길이는 1 이상 20 이하이고 같은 전화번호가 중복해서 들어있지는 않다. 이렇게 3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입출력 예시로는 이런 번호들이 있고 여기 첫 번째와 세 번째 번호를 보면은 첫 번째가 세 번째 번호의 접두어이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두 번째 예시에서는 1, 2, 3, 4, 5, 6, 7, 8, 9가 있기 때문에 true, 즉 아무것도 접두어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의 접두어인 숫자가 없다. 하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하고 마지막에는 접두어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하는 것이 이게 기대된 동작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단순화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라도 접두어냐라는 겁니다. 한 전화번호가 다른 번호의 접두어라면 false 아니면 true를 리턴하라 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예시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6과 12와 6, 7, 8, 9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접두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짤 수 있는 코드는 어떤 걸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의 솔루션이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루프를 활용한 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는 소팅과 루프를 함께 활용한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은 해시를 활용한 솔루션.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첫 번째 루프만 활용한 솔루션일 텐데 A를 하나 선택을 하고 B를 하나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둘이 서로의 접두어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6이 12의 접두어인지 또 12가 6의 접두어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6이 6, 7, 8, 9의 접두어인지 또 6, 7, 8, 9가 6의 접두어인지 물론 이 예시에서는 여기서 정답이 나와서 false가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코드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우선 큰 그림을 한번 잡아보면 비교할 A를 선택하고 또 비교할 B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접두어인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레인지를 확인을 해서 폰북만큼을 쭉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A를 선택하는 게 될 것 같고요. 오타가 있네요. 두 번째는 J라는 녀석을 이제 확인을 할 텐데 얘는 똑같이 랭스만큼 도는 건 아니고 i에 하나를 더한 것부터 랭스만큼 쭉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접두어인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폼북의 i가 starts with 이 함수를 쓰면 아주 간단하죠? 요거인지 그래서 j가 i의 접두어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return false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코드를 똑같이 가져온 다음에 인덱스만 서로 바꿔주면 왜냐하면 지금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누가 접두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짜줄 필요가 있고 이게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접두어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return true를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코드를 돌려보면 false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alse가 잘 나오는 것 같고 이 코드를 똑같이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제출을 해보면 아무래도 정답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도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 테스트 3번, 4번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간 초과 때문인 건데 이걸 한번 이렇게라도 돌려보면 내가 코드를 잘 짰구나. 내가 동작은 정확하게 하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딱 봤을 때 이렇게 짜면은 좀 어렵겠다라는 감이 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3개일 때나 저희가 총 3번을 비교하게 되는데 첫 제안사항에서 말했던 것처럼 100만 개의 전화번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에는. 근데 100만 개면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대략 5조 번의 비교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5조 번의 비교를 하면서 서로의 접두어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그 5조 번마다 2번씩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조 번의 연산을 하고 있다라고 대충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시험장에서 굳이 그것까지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아, 이렇게까지 단순한 루프를 활용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특히나 완전 탐색을 하고 싶을 때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는 시간 초과로 나왔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10조 번을 돌리는 건 뭘 해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한 게 이제 소팅을 한 뒤에 루프를 하는 이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소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화번호를 우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2와 6과 6, 7, 8, 9.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 루프를 하나로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줄일 때에만이 5조 번이 됐던 걸 100만 번으로 줄일 수 있고 100만 번 정도는 컴퓨터가 돌면서 동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도는 우리가 제출을 했을 때도 큰 무리가 되지 않을 텐데 5조 번 좀 어려우니까 그 이중 루프를 어떻게 하면 일중 루프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고민은 우리가 서로의 접두어인지를 계속 봤었어야 하는데 그거 말고 단방향으로 0번이 1번의 접두어인가? 1번이 2번의 접두어인가?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는 2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소팅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의 루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6의 접두어인가, 즉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2번이 1번의 접두어거나 1번이 0번의 접두어인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0번이 1번의 접두어, 1번이 2번의 접두어인 경우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을 소팅하면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비교를 할 때 이전처럼 0과 1, 0과 2, 1과 2 이런 식으로 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0과 1을 한 번 비교하고 1과 2를 한 번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중 루프를 돌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단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의 접두어이냐 그것만 보고 우리가 코드를 또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복을 시켜놓고 이게 잘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텐데 큰 그림을 잡으면 첫 번째는 전화번호를 소팅을 해야겠죠. 우선 소팅한다. 그러고 나서 소팅한 전화번호를 2개씩 확인해서 접두어인지 본다. 그래서 소팅을 하는 거는 참 쉽습니다. 폼북의 sort 함수를 불러주면은 폼북이 소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저같이 C나 C++ 혹은 자바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짜시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짰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엔 하는 건 뭐냐면 폼북을 결국 다 도는 건 아니고 마지막 것까진 빼고 돕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폼북의 i 플러스 1번째가 starts with 하느냐 폼북의 i번째로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고 이때는 return false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return true를 하도록 짜줍니다. 이게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i 플러스 1번째 즉 뒤에 있는 번호가 앞에 있는 번호로 시작을 하느냐 다른 말로 앞에 있는 번호가 뒤에 있는 번호의 접두어이냐를 물어보는 if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면서 i 플러스 1과 i번째를 계속 비교하면서 접두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코드를 돌려보면 얘도 똑같이 잘 나올 것 같고 요렇게도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발전을 해본다면 C와 C++ 혹은 자바를 벗어나서 파이썬의 아름다운 코딩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같이 한번 쭉 써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얘도 똑같이 P2가 P1으로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은 return false를 해주고 그게 아니면 return true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코드를 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집이라는 것은 리스트나 딕셔너리처럼 반복해서 동작을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주는 그런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보면 phonebook이라는 녀석을 출력을 해보면 얘는 12, 6, 6, 7, 8, 9 우리가 기대한 대로 소팅이 된 상태로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폰북의 1번째로 하면은 당연히 이게 의미하는 것은 폰북에서 첫 번째 인덱스부터 끝까지를 가져와 달라. 즉 원래는 12, 6, 6, 7, 8, 9인데 1번 인덱스부터니까 6과 6, 7, 8, 9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돌려보면 이렇게 6과 6, 7, 8, 9가 나왔는데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집을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으로 나온 객체를 리스트로 한번 형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집이라는 녀석은 이 폰북이라는 녀석에서의 첫 번째 인덱스 그리고 두 번째인 폰북의 첫 번째 인덱스 뒤로 붙어 있는 것, 즉 12, 6, 6, 7, 8, 9라는 녀석과 6, 6, 7, 8, 9라는 녀석의 첫 번째 인덱스 길이를 묶어서 하나의 튜플로 반환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 길이를 묶어서 또 하나의 튜플로 반환을 해줍니다. 즉, 이 집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반복적인 동작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두 개에서 각각 하나씩 하나씩 뽑아와야 될 때, 얘를 튜플로 반환을 해주는, 자동으로 해주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8번 줄에서 프린트를 한 게 12와 6이라는 스트링의 하나의 튜플이 되고 또 그 다음 거는 6과 6, 7, 8, 9라는 또 하나의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P1과 P2에 각각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번호를 P1에 담고 두 번째 번호를 P2에 담은 다음에 뒤에 번호가 앞에 번호로 시작을 하느냐 다른 말로 P1이 P2에 접두어있냐 그거를 보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return false를 하고 아닐 때에는 return true를 하는 이런 동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집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직접 코딩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프린트문은 제거를 하고 쭉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여기는 잘 통과를 하고 마지막에 요 3, 4번 문제의 3, 4번도 잘 통과를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한 100m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안전하게 잘 문제가 풀리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푸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해결 방식이었고 우리가 소팅과 루프를 같이 활용했을 때 이렇게 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소팅을 잘하면 루프만 잘 사용해도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할 것도 사실은 없고 이게 해시니까 꼭 해시로 풀어야지라는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마음으로 고민을 해보시다 보면 정말 좋은 해결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솔루션을 한번 봐볼 텐데 이번에는 해시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싱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숫자들, 이 정보를 가지고 해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해시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키와 밸류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키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넣고 밸류에는 하나를 넣습니다. 이 1이라는 값은 이 숫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게 몇 개 존재하느냐를 찾아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밸류를 그때마다 증가를 시켜줘야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몇 개가 있는지가 궁금해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존재하느냐 그것만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해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해싱을 한다면 10이라는 숫자가 한 개 있다. 또 6, 7, 8, 9라는 숫자가 한 개 있다. 6이라는 숫자가 한 개 있다. 하면은 해시 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시 맵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각 번호의 접두어가 해시 맵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 숫자의 접두어는 1 하나입니다. 그럼 이 1이 이 해시 맵이 존재하는지를 보는데 해시 맵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 6, 7, 8, 9라는 숫자를 우리가 보고 이 숫자의 접두어는 6 혹은 6, 7 아니면 6, 7, 8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6부터 봐서 이 6이라는 숫자가 해시맵이 있니? 라는 걸 물어보고 그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접두어가 있구나. 나의 접두어가 이 해시맵에 존재한다는 건 나의 접두어가 이 전화번호부에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우리가 false를 리턴할 수 있고 이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접두어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true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생각이지만 예외 처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접두어를 찾는 거지 이 숫자 전체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찾아야 되지 1, 2를 다 찾고 있다면 이 숫자, 전체 숫자는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해시맵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싱을 할 때는 그 전체 숫자를 가지고 하되 우리가 접두어를 찾을 때에는 이 전체 숫자를 다 찾으면 안 되고 그 숫자에서 딱 하나 뺀 것까지만 우리가 찾아야 하는구나. 그 예외 처리를 꼭 해줘야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코드를 직접 짜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원복을 해보고 우선 큰 그림을 잡으면 해시맵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접두어가 해시맵에 존재하는지 찾는다. 마지막으로는 접두어를 찾아야 된다. 기존 번호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시맵을 만드는 건 아까 키밸류 페어를 우리가 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뭐 넘버 인 폰북 해서 하나씩 꺼내면서 우리가 해시맵을 만드는데 우리가 키를 전화번호로 하기로 했고 그 밸류를 1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시맵에 키를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넘버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값을 1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해시맵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이 하나 있다, 12가 하나 있다, 6, 7, 8, 9가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잘 나오게 되고 이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접두어가 해시맵에 존재하는지를 찾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폰 넘버가 폰북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접두라는 그냥 변수를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폰 넘버라는 녀석을 하나씩 이 폰 넘버는 결국 12와 6과 6, 7, 8, 9라는 값이 될 텐데 이 12라는 숫자에서 이제 1 하나를 꺼내오는 겁니다. 넘버에다가.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접두에다가 이제 하나씩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붙여줬을 때 얘는 결국 접두어가 되는 거고 그 접두어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거죠. 그러면 요 마지막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접두가 해시맵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return false를 하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return true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던 건 뭐였냐면 이 접두어가 실제 이 폰 넘버와 같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지 않을 때만 그때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두가 해시맵에 있는데 그 접두라는 녀석이 폰 넘버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고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얘는 항상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 전체 숫자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면은 얘도 이제 false라는 걸 잘
출력을 해줄 것 같고요. 이 코드를 똑같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출을 한번 해보면은 당연히 잘 통과를 할 텐데 마지막에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팅을 한 뒤에 루프를 돌았을 때는 100mm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한 400mm 정도, 한 500mm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우리가 느끼는 건 해시라는 게 꼭 빠르냐, 해시라는 게 꼭 좋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소팅과 루프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이 푸는 거를 같이 보면서 아, 이렇게도 풀었구나 정도로 우리가 배우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풀이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